안녕하세요. 완벽한 스파이들 언신 설명 영상입니다. 언신은 전략적으로 정보를 얻어 논리적으로 승리하는 2인 두뇌 싸움 보드게임입니다. 차원이 다른 몰입감으로 상대방과 둘만 남는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셨나요? 본 영상에 사용된 보드게임은 손으로 직접 제작한 샘플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의 외형이나 퀄리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규칙 숙지를 위한 참고용으로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왕국과 뱀왕국은 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두 왕국은 이 끝없는 악연을 끊기 위해 서로의 군주를 암살할 스파이로 여러분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적의 성에서 하인으로 몰래 일을 하며 왕과 왕비를 암살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암살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왕과 왕비의 방으로 연결된 성의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지하 통로에 잠입해 왕과 왕비의 방을 찾아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하 통로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낮 동안 하인으로 일하며 몰래 지하 통로의 정보를 얻고 논리적으로 전체 구조를 추론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플레이어의 한 턴은 정보를 얻는 낮과 지하 통로에 잠입하는 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며 턴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의 구성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림막 2개, 타일 세트 2개, 마커 4개, 기록 종이, 보드판 2개, 탐문 카드 40장. 게임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두 플레이어는 각각 맡을 왕국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 맞는 가림판 1개, 보드판 1개, 타일 35개, 마커 2개를 가져옵니다. 기록 종이는 한 장씩 가져오고 펜도 각자 준비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며 기록 종이의 모든 여백을 사용했다면 종이를 리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영상의 모습처럼 세팅해주세요. 탐문 카드는 잘 섞어서 뒷면이 천장을 향하게 두 플레이어의 중앙에 둡니다. 게임의 공평함과 재미를 위해 카드를 잘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내용을 볼 수 없게 각자 3장씩 가져옵니다. 게임 시작을 위해 먼저 자신의 왕국의 지하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지하 통로를 상대방이 추론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예시로 여우왕국의 지하 통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판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지하 통로에 몰래 들어오는 출구가 있고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2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둘러싸는 17개의 방이 있죠. 이 방들 중 원하는 방 2개를 자유롭게 고르고 마커를 올려놓아 왕과 왕비의 방으로 표시합니다. 저는 예시로 이 2개의 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2개의 방이 상대방이 찾아야 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20개의 구역에 빠짐없이 타일을 올려서 자신만의 지하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합니다. 지하 통로 설계 시 주의할 점 3가지. 첫 번째, 지하 통로의 끝은 반드시 출구 그리고 마커가 있는 방으로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커가 없는 빈 방으로 지하 통로의 끝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접한 타일끼리 통로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간에 통로가 끊어져 출구로부터 갈 수 없는 구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하 통로를 모두 만드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가위가위보를 해 이긴 플레이어가 먼저 한 턴을 진행합니다. 먼저 낮은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시작 카드로 3장을 받았죠? 플레이어는 매 턴 낮마다 2장의 탐문 카드를 추가로 가져옵니다. 카드는 총 5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낮 동안 최대 3장까지 원하는 만큼 카드를 사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에는 상대방의 통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상대에게 카드 내용을 보여주며 질문합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통로 연결 여부 카드는 선택한 구역의 통로가 선택한 방향으로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 남쪽 연결돼 있어? 예시를 위해 가져온 상대방의 지하 통로 모습입니다. 상대방은 방금 이 구역 남쪽이 연결돼 있냐는 질문을 받았죠? 연결돼 있지 않군요. 상대방은 연결 안 돼 있어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얻은 정보는 기록 종이에 적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아래에는
잘못된 질문과 답변을 막기 위해 질문자가 질문할 때 말해야 하는 요소와 답변자가 답변해야 하는 요소가 적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류 플레이를 만들 수 있으니 오류 없이 대답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게임을 진행하며 탐문 카드가 모두 떨어졌을 경우엔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제외하고 이미 사용한 카드를 다시 섞어 재사용합니다. 각 카드의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 원하는 만큼 정보를 얻었으면 이제 밤으로 넘어갑니다. 밤에는 펜으로 잠입 경로를 그려서 지하 통로에 잠입합니다. 밤마다 기록 종이에 있는 격자 한 개를 사용해 잠입 경로를 그립니다. 아까 이 구역 남쪽은 막혀있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경로를 그려서 잠입을 시도해보자. 잠입 경로를 다 그렸으면 상대방에게 기록 종이를 넘겨줍니다. 기록 종이를 받은 상대방은 종이에 그려진 경로와 자신의 실제 지하 통로를 비교하여 나에게 잠입 성공 여부를 다음 3가지 상황 중 하나로 판단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 경로가 중간에 막히지 않고 마커가 있는 방까지 도달했다면 암살 성공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암살당한 마커를 건네줍니다. 두 번째, 경로가 통로 구조상 갈 수 없는 잘못된 곳으로 그려졌다면 상대는 나에게 출구에서부터 처음으로 잘못 그려진 구역이 어딘지 말해줍니다. 영상의 예시에선 경로가 잘 그려지다가 7구역에서 갈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려졌죠. 상대는 나에게 7구역에서 잘못 갔어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경로가 마커가 있는 방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통로 구조상 막히지 않는 방향으로 그려졌다면 상대는 나에게 경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때 잠입 경로를 그리는 핵심은 최대한 통로가 이어져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경로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방에 도달하든 마커가 있는 방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암살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죠. 경로를 그릴 때 주의할 점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출구를 통해 잠입해야 하므로 경로는 출구에서 시작해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신술을 쓰는 닌자가 아니죠. 경로를 여러 갈래로 뻗어 그리거나 중간을 끊었다 다시 그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로를 꼭 방까지 그려야 하는 건 아니며 추론을 마친 구역까지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은 정확한 통로 모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추론한 구조를 따라 직접 이동할 경로를 그린다는 것에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플레이어의 턴이 끝납니다. 턴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동일한 방법으로 낮과 밤을 진행하죠. 턴을 계속 번갈아 진행하다가 먼저 상대의 마커 2개를 찾는 플레이어가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며 해당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 이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 게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하 통로를 만든 후 첫 턴을 진행하기 전에 시작 정보를 얻어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의 지하 통로에서 가장자리를 제외한 6개의 구역 중 알고 싶은 2구역의 통로를 미리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6구역이랑 15구역 알려줘. 내가 알고 싶은 구역을 상대에게 말하면 상대는 나의 기록 종이에 직접 통로를 그려줍니다. 탐문 카드는 총 7종류가 있으며 마커와 관련된 카드가 3종류, 통로와 관련된 카드가 4종류입니다. 카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게임에서 쓰이는 4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구역, 보드판 위에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20개의 칸을 말합니다. 통로의 위치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방향, 보드판 기준 동, 서, 남, 북 방향을 말합니다. 통로 종류, 타일에 그려진 통로 그림의 종류를 말합니다. 막힌, 직선, 꺾인, 삼거리, 사거리로 총 5종류가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도 그림이 같으면 같은 종류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통로 거리, 2구역 사이의 구역 개수를 말합니다. 시작 구역과 끝 구역을 포함하며 반드시 통로가 이어진 방향을 따라 세야 합니다. 시작 구역에서 끝 구역까지 여러 경로로 갈 수 있다면 가장 개수가 적은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셉니다. 첫 번째 카드, 통로 연결 여부. 선택한 구역의 통로가 선택한 방향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구역 북쪽으로 연결됐어? 연결 안 됐어. 1구역 동쪽으로 연결됐어? 연결됐어. 방 바로 옆 구역의 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방이 위치한 방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카드, 통로 분류. 선택한 구역의 통로 종류가 카드에 그려진 2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구역의 그룹은 1그룹이야. 20구역의 그룹은 2그룹이야.
만약 선택한 구역의 통로 종류가 사거리일 경우 답변자는 두 그룹 중 원하는 그룹을 선택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통로 밀도. 일렬로 세 구역을 선택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둘 다 가능합니다. 선택한 세 구역 중 선택한 통로 종류인 구역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6, 7 구역 중에 꺾인 통로가 몇 개야? 2개야. 8, 12, 16 구역 중에 막힌 통로가 몇 개야? 0개야. 없어. 네 번째 카드, 구조 파악. 선택한 구역에서부터 선택한 대각 방향에 위치한 두 구역까지의 통로 거리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구역 동쪽으로 알려줘. 위 3칸, 아래 3칸이야. 19구역 북쪽으로 알려줘. 왼쪽 3칸, 오른쪽 7칸이야. 12구역 서쪽으로 알려줘. 위 5칸, 아래 5칸이야. 다섯 번째 카드, 마커의 위치. 보드판에서 선택한 방향에 위치한 방들 중에 마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 마커 있어? 응, 있어. 북쪽에 마커 있어? 아니, 없어. 여섯 번째 카드, 마커까지 최단 거리. 선택한 구역부터 가장 가까운 마커까지의 통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커는 통로 거리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3구역 알려줘. 3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커는 위에 있는 마커죠. 가장 가까운 마커까지 2칸이야. 다른 예시를 볼까요? 10구역 알려줘. 10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커는 아래에 있는 마커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커까지 4칸이야. 만약 선택한 구역에서 두 마커까지 거리가 같으면 그 거리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카드, 마커 앞 통로의 종류. 선택한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커를 기준으로 마커 앞 1열 3구역의 통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커는 통로 거리를 기준으로 찾습니다. 3구역 알려줘. 3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커는 위에 있는 마커죠. 마커 앞 3개 구역의 통로 종류를 대답합니다. 꺾인 통로 2개, 직선 1개야. 통로 종류는 순서 상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구역 알려줘. 10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마커는 아래에 있는 마커죠. 마커 앞 3개 구역의 통로 종류를 대답합니다. 꺾인 통로 3개야. 만약 선택한 구역에서 두 마커까지 거리가 같으면 두 마커 중 원하는 마커를 기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미 서쪽에 있는 위의 2개 방에는 잠입을 시도해 마커가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아래 3장의 카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로 밀도 카드를 9, 13, 17 구역에 3거리로 사용할게. 세 구역 중 3거리는 2구역이야. 다음으로 통로 분류 카드를 9구역에 사용할게. 9구역의 그룹은 1그룹이야. 마지막, 마커의 위치 카드를 남쪽에 사용할게. 남쪽에는 마커가 없어. 여러분, 저는 방금 3개의 정보를 통해 마커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멈추고 마커의 위치를 추론해보세요. 추론을 해보셨나요? 제 추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세 구역 중 3거리는 2구역이라고 했죠? 그러나 9구역은 그룹 1에 속하기 때문에 3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3구역과 17구역이 3거리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면 17구역의 통로 방향은 다음 4가지 중 하나일 텐데 남쪽에는 마커가 없다고 했으니 통로가 남쪽과 연결된 다음 3가지 방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7구역은 다음과 같이 생겼고 마커는 17구역의 서쪽에 있는 것이겠네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추론하셨나요? 다른 예시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난이도 낮추기 구간에서 시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금으로선 어디서부터 추론을 시작할지 막막하죠? 저에게 있는 카드를 살펴볼까요? 저라면 우선 전체 통로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조 파악 카드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10구역 동쪽으로 알려줘. 위 5칸, 아래 3칸이야. 10구역에서 15구역까지 3칸 거리군요. 그럼 가능한 경로를 다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얻은 15구역의 통로 모양을 보면 이 경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로는 한 가지로 좁혀지고
경로가 이어진 19역 동쪽이 연결돼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역에서 7구역까지 5칸 거리인 경로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11구역 북쪽이 연결돼 있다면 10구역에서 7구역까지 최단 거리가 3칸이므로 앞서 얻은 위로 5칸이다 라는 정보와 모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1구역 북쪽은 연결돼 있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경로도 사전에 얻은 통로 모양상 갈 수 없는 경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로는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럼 경로를 따라 통로도 쭉 연결돼 있겠죠? 벌써 구조파악 카드 한 장만으로 많은 정보를 추론해냈습니다. 구조파악 카드는 정보가 많은 구역 주위에 사용할 때 더욱 많은 추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커까지 최단거리 카드를 11구역에 사용해보겠습니다. 11구역 알려줘. 마커까지 3칸이야.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마커가 있을 만한 방을 3곳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2장만을 사용해 논리적으로 마커가 어디 있을지 추론해보았습니다. 이 이후는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 카드를 더 써서 3방 중 마커가 있는 곳을 확정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를 아끼고 직접 한 곳 한 곳 잠입을 시도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론을 이어나갈 것 같나요? 같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구역에 또 어떤 카드와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 얻은 정보의 유용성이 달라집니다. 이미 얻은 정보와 남은 카드를 잘 보고 최대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겠죠? 이상으로 완벽한 스파이들 언신의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직접 플레이하며 스파이로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보세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